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월 14일 정오가 들어갑니다.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춥죠.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같은 고고TV에게 후원 부탁드립니다. 보름 동안 한 명도 안 들어옵니다. 나도 그냥 그 앵벌이 자유우파 유튜브 같이 방송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그 지분한 좌파들 윤석열만 무조건 까고 그냥 어그로 썸네일만 내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 빅텐트라는 건 안 돼요. 안 돼요. 고고TV가 언제 거짓말 하는 거 봤습니까? 그 빅텐트라는 것을 보면은 이낙연과 이준석이가 그 조홍천하고 원칙과 상식 걔네들은 큰 영향력 없고요. 이낙연하고 그 이준석이가 이질감이 있어서 안 돼요. 그 어제 내 강적들을 오랜만에 봤는데요. 그럼 4명 다 거짓말만 하고 있어. 대부분의 강적들이란 그 TV조선 시사평론을 보면은 맨날 윤석열을 결국은 윤석열 칭찬하는 거야. 어제는 한동훈을 그렇게 칭찬하더라고. 사초동맥, 요마 아시죠? 사초동맥. 일본의 개항을 몰고 오고, 일본을, 구시들을 친 사초동맥. 사카모토 료마 아시는데, 지금 제가 보는 평론가 중에서, 정치 분석하는 중에서 탑티어로 박성민을 봐요. 박성민. 민 컨스턴트. 근데, 그건 내가 10여 년 전부터 봤어요. 박성민을. 근데 걔도 헷갈려. 정체불명의 시대, 불신의 시대, 정체 소멸의 시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죠. 이럴 때는 길이나 풍운하가 하나 나와야 돼요. 근데 오합지졸의 시대야. 그리고 불량품의 시대야. 그죠? 그래서 국민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4월 10일 총선이 어떻게 결과가 날지 대단히 저도 흥미스러워요. 궁금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압승은 못할 것이다. 현재 걔네들이 한 180석, 한 170석 정도 되죠. 무소속까지 합하면 한 175석 정도 되죠. 정의당 애들이 5석 갖고 있으니까 175석에서 현격하게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민주당은 분당을 했는데 그 이낙연의 파워를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언론들이 이준석이 한 10% 전후 나오고 또 이낙연이가 한 6, 7% 전후 나오니까 이준석이가 의기양양해가지고 지가 주도하려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이낙연 쪽으로 얼마나 그 민주당 탈당 세력이 공천천에 붙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한동훈이란 이 아이예요. 제가 보는 이 아이가 X세대 오렌지족인데요. 지금 패션과 말투는 다르죠. 기존 60, 70대하고 다르고 윤석열하고도 달라요. 그리고 여의도 문법, 여의도 정치인들하고 달라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정치적인 용어를 습득을 못했기 때문에 그 휘황찬란하게 처칠, 케네디, 링컨, 그리고 명구 만화책에서 영화에서 갖고 나온 걸 막 쓰고 있죠. 그렇죠? 리더감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얘가 지금 구사하는 언어를 보면은 파괴력이 전혀 없어요. 근데 좀 신박하다. 좀 젠틀하게 생겼다. 좀 멋지게 생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기 지지율이 22%까지 가고 이재명이 23%까지 갔죠. 그걸 갖다가 띄우는 거야. 그걸 갖다가 여권이나 그 얼치기 평론가들이나 또는 국힘 지향적인 평론가들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걔가 지금 22%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차기 리더감이고 국민 인정하고 보수에서 인정한다면 차기 리더감으로 40% 나와야 돼요. 걔 지지율이. 그러니까 한동훈의 지지율이 점점 올라갈 거라 그러잖아요. 국힘하고 윤석열 지지율 빼고 한계치예요. 그게. 구정전으로가 걔가 한번 심각한 타격을 맞을 거라고 봐요. 저는.
여의도 문법을 안 쓴다. 비여의도 문법을 쓴다. 보세요. TK부터 가고, 대전 가고, 울산 가고, 강원 가고, 충청 가고, 경상도 가서는 정치적 출생지 같다. 부울경 가서는 1992년 갈매기, 그 롯데자이언트, 맨투맨을 입었고, 좋아요, 좋아요. 부산이 좋아요. 대전 가서는 진천에서 자기가 자초된 것 같으니까 연맥을 갖다가, 그죠? 자랑하고. 강원도 가서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충고 춘천여고 나왔고, 자기도 여기서 말이죠. 30개월 근무했다. 그게 여의도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정치 언어를 아주 구사할 줄 모르니까 두 가지 특징적인 게 나왔죠. 하나는, 각 지역을 가리면서 나에게 연관이 있다고 팔고 다니는 거. 그거 다 대선 주자들이 그랬죠. 얘가 지금 대선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한심한 놈이. 그죠? 또 두 번째는, 뭐 영국 처칠의 말도 인용하고, 케네디, 링컨의 말도 인용하고, 또, 모비딕도 인용하고, 또 만화책도 인용하고, 그거 다 하는 거예요. 정치꾼들이. 완벽하게 여의도 문법을 쓰고 있죠. 그런데 말하는 게 까불까불하고, 톡톡 끊고 좀 튀니까 여의도 문법이 아니라 그러는데 완벽하게 여의도 문법을 쓰고 있어요. 고고 TV가 보고 있으면은. 그냥 실속이 없는 거예요. 총선 전략이고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유세를 다녀야 되는데 여의도 문법을 안 쓰고, 정치 전략적이고 지질 전략적인, 지역 전략적인 게 모르니까 과거의 여의도 문법을 가만히 갖고 나와서 건들건들 하면서 쓰고 다니는 거죠. 그게 자기만의 그러니까, 여의도 그 문법이라고 했고. 그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저쪽엔 이재명이라는 놈이 있으니까. 또 그게 돼가지고, 과거 이준석이도 그랬죠. 자기 여의도 문법 안 쓴다고 걔는 숱하게 조대를 날렸죠. 똑같은 놈들이에요. 근데 한동훈은 지금 수성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죠? 그 지금 보면 비대위원들, 공관위원들 임명하고 또 한동훈이 쓰는 거 보면은, 거의 직간접적으로, 이준석하고, 판을 가르려고 그러고 이준석을 공격하고 있죠. 그죠? 한심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그거 유명히 정체불명의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준석이가 쓰는 말은 전부 다 평화와 조롱과, 정치를 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꽁치가 왜 나옵니까? 꽁치를 세계에서 제일 잘 굽는다고, 메인 메뉴, 시장에 스시가 팔리지 않는다. 아유, 그런 게 왜 나옵니까? 그러면 한동훈을 꽁치로 비교한 거죠. 그죠? 과거에 그 윤석열을 갖다가, 수입육이냐, 유구냐, 한우냐, 등급을 갖다가 매겨가지고, 그렇게 하더니, 또 마지막엔 개고기라 그랬죠. 지가 개고기 잘 팔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국민들은 뭐를 보냐 하면요. 좋다. 이재명이라는 생야가치가 민주당을 장악했고, 윤석열이란 멍청한 놈이, 국힘을 휘하해 놓고 국힘 보수를 갖다가 자기 송아리에 놓고 사실상 신당 창당 과정이에요. 윤석열 당 창당 과정이라고요. 요번에 공천 과정이, 국힘 공천 과정이. 밖에서 나가서는 못하니까 지지율 때문에. 지지율 25% 가지고 무슨 밖에 나가서 윤석열 당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공천 과정을 윤석열 아가리로 다 들이밀고, 그죠? 사실상 국힘은 윤석열 신당 과정이에요. 보수들 정신 차리세요. 고고티브에도 곧, 국힘 보수를 지원하겠지만은.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미꾸라지 같은 애가 있다. 그게 한동훈이하고 이준석이에요. 근데 이걸 갖고 지금 계속 빅텐트로 온 이낙연 신당과 또는 민주당 탈당계와 이준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 내드렸잖아요. 몇 달 전부터. 합당이 안 돼요. 느슨한 연대로는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준석이가 원하는 거고. 근데 민주당 애들도 느슨한 연대로 가면 저놈들이 미쳤다고 이준석하고 합칩니까? 그러면 1+1이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돼야 되는데 1+1 여기가 마트냐? 세일하는 거냐? 정치를 그렇게 1+1으로 세일하면 되겠어?
이낙연 민주당 탈당계 그게 한 덩어리죠. 플러스 이준석 플러스 금태섭. 금태섭 이준석 쪽이라고 합시다. 그 뒤에 김종인 씨가 있으니까 1 플러스 1이 하면은 그게 1.5도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모든 템을 갖고 나오고 과거의 사례를 찾는 게 안철수 신당을 찾잖아요. 안철수 신당이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안철수를 중심으로 전라도 세력이 태어나고 DJ 세력이 태어났죠. 그래서 전라도 28석 중에서 25석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13석을 수도권에서 비례로 먹었어요. 그래서 38석이 된 거죠. 그때 저도 비례신당을 안철수 찍었어요. 저도 솔직히 바꿔보자. 근데 그 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아주 착살이 나니까 어떡할 거예요? 탄핵도 나오고. 그때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가 물러났어야 됐어요. 그 홍준표가 방찰 그놈이 말이죠. 2017년 대선 때 그냥 보수를 살린다고 대통령 한 번 되겠다고 나가 20몇 프로 얻고 안철수도 20몇 프로 얻었죠. 그때 홍준표가 안 나오고 당시에 새누리당이 자한당이 없어졌어. 안 냈으면 안철수가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고생을 안 하죠? 그렇죠? 내가 이명박 아바타입니 꽉 하다가 드루킹 막 공격받고, 그죠? 그 양당에서 다 공격받은 거예요. 안철수의 존재 가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 봐요. 이준석하고 이낙연이가, 과거 사례로 안철수 신당을 뛰어넘지 안철수 같이 하자는 거 아니에요. DJP라면 그건 되지도 않는 거고, DJP 사례는. 그런 거물들이 없어요. 이낙연이가 무슨 DJ 같이 되고, 이준석이가 무슨 JP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결국 안철수 신당 같은 사례로 해가지고, 지역구는 지들이 말이야. 야, 우리 부족하네. 지역구는 3번으로 같이 내자. 근데 비례는 나눠 갖자. 이준석의 생각이 그거예요. 그대로 간다니까요. 그대로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합당은. 그럼 느슨한 연대를 하면 국민들은 그걸 봐주겠어요? 아무리 윤석열을 치자 이재명을 치자 그래도 그때 가면 뭐가 나오죠? 사표 심리가 발동하죠. 사표 심리가. 하나도 이런 걸 말 안 하더라고. 지금 그냥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한 불만과 또는 혐오스럽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3당을 밀어줄 것이다. 그걸 계속 평론가들이나 얼치기 시사평론에서 떠들고 다니죠.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인물이 안 돼요. 이준석이라는 얘기가 꽁치. 얘는 꽁치도 못 돼요. 한동훈이가 꽁치라면 얘는 꽁치가 못 된다고요. 왜? 인물이 한동훈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보수, 전통 보수, 적통 보수들이 이준석을 안 찍고 30%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애는 꽁치도 못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빅텐트는 빠그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국민들이나 이 평론가들도 대단히 문제입니다. 그 새끼들 평론가들 아니에요. 내가 박성민 정도만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윤태곤이라고 있죠. 윤태곤은 걔는 그냥 쫙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고, 박성민 같은 경우는 자꾸 공학적으로 도식적으로 보는 애죠. 그거 틀면 그걸 다 합친 거고, 그런데 박성민이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이준석 저 성깔에, 이준석의 너저분함에, 싸가지론에, 이낙연하고 민주당 걔들하고 합치지 못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김종인 씨가 뒤에서 손을 봐줘야 한다고 지금 나오죠. 박성민이라는 애가. 김종인 씨가 벌써 제3 빅테크론이, 김종인 씨를 뭉치라 그런 적이 없어요. 이낙연하고 민주당은 절연하라 그랬어요. 이준석하고 금태섭한테. 근데 김종인 씨의 승부수는 뭐냐 하면은, 민주당은 어차피 지금 재생 불가능하니, 보수를 깨라. 보수를 접수하라. 그게 금태섭하고 이준석에게 내린,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준석이 안 해요, 얘가. 얘 양향자만 빨고 있잖아요, 이준석이가. 양향자가 멍청하니까.
도끼가 없고 양양자가 말하는 거 보면 어디가 도끼가 있어요. 그냥 순박한 아줌마 같은데 삼성증사 이사 하나 했고 IT 미래산업 뭐 14개 벨트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건 보수의 가치가 되죠. 근데 민주당도 그런 거 해요. 응? 순둥이니까 양양자만 받아서 그럴 수 있다 그러고 나머지는 계속 얘가 밀어내고 있어요. 준석이라는 애가 밀어내고 있으면서 그거를 토론을 하겠다, 만나겠다, 밥을 먹겠다, 자리를 마련하겠다. 그렇게 이용하면서 지 존재감만 계속 올리고 있는 거죠. 그 검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이제. 이준석한테 코 깨가지고. 근데 검태섭의 하부 조직에 보면 이준석이를 굉장히 문제적 삼, 주준석은 반패입니다. 약자, 반약자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이 잡혀졌죠. 그 다음에, 이낙연 쪽으로 가보면은, 이낙연은 흐리멍텅해요. 준석이가 엄중낙연 이미지를 없애야 된다.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그건 뭐냐 하면은 정치 그만두라는 소리예요. 이낙연은 내 밑으로 들어서 놔둬달라는 소리인데 이낙연이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엄중낙연 고쳐야 돼. 근데 잘 안 돼. 이준석하고 세대 연대를 해야 돼. 끝났어요. 그 녀석도. 그렇게 되면은. 접촉했다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으로 가면은 1+1이 2나 3이 되는 게 아니라 1.5, 1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징글징글하다 진짜. 그래서 어떤 평론가가 나와도 평론가의 말이 맞지도 않아요. 고고TV의 말이 500명 뿐이 안 보는 돈 하나도 안 들어오는 내 돈 가지고 쓰고 내 노력 머리가 치근치근 아파요. 편두통이 심해져서 갑자기. 고고TV의 말만 맞을 거예요. 왜? 총합적으로 분석하고 방송하니까. 자, 사조동맹, 응? 그 사카모토 료마, 내 옛날에 많이 몇 번 찍었죠. 지금 그 여러 가지 애들이 평론하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국민은 지금 4월 10일 날 어떤 분노의 표심을 나타낼지 몰라요. 얘가 누구야? 박성민이가 빅텐트가 해볼만 한데, 민주당 국힘에서 온 사람들이나 금태섭 등을 묶어내려면은 메이지 유신 때 사조 동맹을 끌어낸 사카모토 료마 같은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이 세력들과 다 걸리는 인물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다. 이것도 대단히 모순이 많죠. 얘도 요새 많이 헷갈리더라고. 혼방 갔어요, 얘도. 자기가 예상한 게 다 틀리니까. 아니, 미쳤다고. 사카모토 료마 같은 사람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서, 양 세력을 다 3세력을 규합할 정도라면 미쳤다고 그러면은 김종인 씨가 뒤에서 그 배후 조정을 합니까? 김종인 씨가 사카모토 료마를 대죠. 일본을 괴양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김종인 씨는 금태섭하고 이준석 너만 뭉쳐야지 이게 폭발력이 있다. 개혁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준석이 개혁신당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민주당이나 또는 국힘을 다 깨버리라는 게 김종인 씨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일부 평론가나 언론이나 인터넷 언론에서 빅텐토론이 될 것인가, 누구 손에 들어갈 것인가,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막 섞어버렸죠. 그런데 섞어버리면 이준석이라는 기준이 확실해요. 느슨한 연대, 알짜배기는 자기가 먹겠다. 지역구를 자기가 같이 내겠다. 기호 3번을 지금 얘가 올 그 현역 의원이 거의 없다고 보고 한두 명 오겠죠. 근데 한두 명 와가지고 그놈들도 죽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세력이 많다는 걸 이준석이라는 놈이 왜 모르겠어요. 고고TV 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 민주당에 탈당하는 세력이 6석만 오면 기호 3번 가져가니까 3번으로 지역구 냅시다. 그죠? 이준석이가 그 다음에 또 3번 지역구 내면서 비례대표는 각자 냅시다. 이거 아니에요? 걔 그거 안 물러납니다. 이준석 양보 안 합니다. 그러면은 얘 의도대로 이제 금태섭이도 붙을 거고 금태섭도 이번에 끝났어. 그런데
민주당 애들은 이용만 해보고 팽시키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얘는 윤석열에 대한 복수심 그것만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윤석열을 혐오스럽게 보지만은 윤석열에 대한 복수심 가지고 명분이 안 되는 것이죠. 국민이 바보입니까? 이준석이가 말한 개국입니까? 따라서 지금 이낙연 신당이나 원칙화 상식 그룹도 아니야 몇 명이 그거 하고 이준석 쪽하고 사카모토 료마 같이 말이야 사조 동맹으로서 개항을 하자. 그죠? 구세력을 물리치고 쉽게 말해서 무신정권을 물리치고 개항을 하자.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 상실 소멸의 시대 아니라 또 있고 정체 불명의 시대가 왔고 시계 제로예요. 응? 그리고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이나 정치 고수들 김무성 정도 되면 정치 고수죠. 김무성이 등장해 하면은 총선에 보세요. 등장합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때부터 방송하기로 하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유승민이가 이준석 신당에 합류 안 한다. 안철수가 지금 숨지고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총선 이후를 보고 그거 여명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층 공천을 안 하고 혁신을 하고 국힘도 한동훈을 윤석열 김건희가 한동훈을 갖다가 핫바지로 내세우고 허수아비로 내서 사층 공천을 안 하면은 그게 혁신이란 소리죠. 개혁이란 소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다고 이게 안 바뀝니다. 왜? 김건희가 있어요. 김건희가. 그 다음에 또 왜? 이재명이가 사층 공천을 안 하고 사층 공천을 좀 물러난다 그래도 이재명이 있어요. 다 뒤에서 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무성이도 그렇고 박성민의 애도 그렇고 정치 고단수 몇 명의 멘토들이 이런 말을 하죠.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누가 더 혁신을 하느냐. 국힘에서 공천을 혁신하면은 다른 건 혁신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천을 혁신하면은 이준석 신당이 힘을 잃을 것이다. 그럼 공통된 거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그럼 또 반대로 국힘에서 크게 혁신 공천을 안 하면은 흉내는 낼 거예요. 흉내는. 그 다음에 혁신 공천을 안 하면 이준석이가 갑자기 부상을 한다?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고 국힘이 혁신 공천을 하든 안 하든 이준석이가 기댈 수 있는 곳은 TK 보수표와 수도권 표가 있는데 이준석이는 2030 표를 잠식을 못해요. 10% 20%만 가져가요. 2030 표를. 오히려 이준석한테 붙은 애들이 윤석열한테 당하고 또 좌파 진보층인 60, 70대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우야 미치겠다. 3개월 동안 이 방송 하려고 그러는데 결론을 내드리면은 얘네들이 안철수 현상같이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3 실력, 제3 이 지대가 뭐 10석 정도 얻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이준석만 살아남는 거지요. 그죠? 국회의원 한 번 되고 나서 그때부터 아주 얘가 막 조디를 엄청나게 날릴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